서울의 밤은 차갑고 네온 불빛은 거리를 물들였지만 민재의 원룸은 그 모든 소음에서 고립된 작은 섬 같았다. 그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하야토의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전율했다. 괜찮아. 하야토가 속삭였지만 그 순간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경찰 3명이 들이닥쳤다. 민재는 얼어붙었다. 하야토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떨어졌다. 김민재 씨. 동성애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하야토는 당황한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민재를 지키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 밤은 그들의 삶을 뒤흔들 전환점이 될 터였다. 민재는 26세.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늘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다. 한국 사회에서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하야토는 28세.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인 유학생이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낯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은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나 서로에게 끌렸고 몇 달간의 비밀스러운 만남 끝에 오늘 밤 처음으로 서로의 맨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경찰의 등장은 모든 것을 뒤바꾼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신고한 겁니까? 경찰은 대답 대신 수갑을 꺼냈다. 하야토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린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경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민재는 하야토의 손을 다시 잡고 싶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올감했다. 그들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서울 한복판의 경찰서는 차갑고 삭막했다. 민재는 조사실에 앉아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상상을 했다. 가족에게 알려지면, 직장에서 소문이 나면, 하야토는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민재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공간이 낯설고 두려웠다. 그는 하야토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강남의 작은 카페. 하야토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미소 짓던 모습. 그 미소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왜 저를 신고한 겁니까? 민재가 다시 물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다. 익명의 제보입니다. 당신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민재는 어이가 없었다. 이웃, 친구, 누군가 그들의 비밀을 눈치챘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한편 하야토는 조사실에서 침착하려 애썼다. 그는 일본에서조차 자신의 성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민재를 만난 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재의 눈빛, 그의 따뜻한 손길은 하야토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경찰에게 단호히 말했다.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게 죄라면 그건 당신들 법이 잘못된 겁니다. 민재와 하야토는 서로 다른 조사실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 밤을 버텨야 해.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신고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익명의 제보자는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었다. 최근 들어 누군가 그의 전화기를 몰래 보거나 이상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혹시 직장 동료, 아니면 그의 보수적인 가족. 밤은 깊어갔다. 경찰서는 여전히 차갑고 민재와 하야토는 각자의 조사실에서 고립된 채로 서로를 생각했다. 민재는 하야토의 미소를 떠올리며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민재는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손목에 남은 수갑의 흔적을 문질렀다. 그의 머릿속은 하야토로 가득했다. 그는 괜찮을까? 걱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경찰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당신들 관계가 뭐지? 왜 그 시간에 같이 있었나? 민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변명하거나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냉혹한 공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한편, 하야토는 자신의 조사실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단호히 말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게 왜 문제죠? 경찰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여긴 한국이야. 그런 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야토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민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함을 떠올렸다. 민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 기억이 그를 버티게 했다. 조사는 끝없이 이어졌다. 민재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자신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늘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그는 가족에게서 버림받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야토를 잃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며 경찰은 그들을 잠시 대기실로 옮겼다. 그곳에서 민재와 하야토는 마침내 서로를 볼 수 있었다. 하야토는 민재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재야.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민재는 그의 손을 힘껏 쥐었다. 그 순간 그들의 손은 서로에게 다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서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민재의 직장 동료 수연이었다.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수연은 민재와 하야토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조롱으로 가득했다. 민재야. 내가 말했잖아. 비밀은 오래가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연은 민재의 동료이자
한때 그의 친구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그는 민재를 멀리하며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민재는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수연이 그들을 신고한 것이었다. 왜?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아. 난 그냥 질서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하야토는 수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질서.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삶을 판단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수연은 그저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민재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의 직장, 그의 평판, 그의 모든 것이 위태로웠다. 그날 밤, 민재와 하야토는 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민재는 하야토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야토. 내가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였어. 민재가 속삭였다. 하야토는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린 그냥 우리일 뿐이야.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수연의 배신은 단순한 신고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그의 동료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상사는 그를 따로 불러 면담을 요청했다. 민재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야토는 그의 곁에서 힘을 주었지만 그 역시 자신의 비자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하야토와 함께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는 민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민재의 가족에게까지 접근하고 있었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야토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민재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수연의 배신은 단순한 신고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삶을 뿌리째 흔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전화기를 확인하며 수연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다. 내 부모님께 전화했어. 곧 알게 될 거야. 민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하야토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 같았다. 그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 민재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하야토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내가 숨는다면 우리 사랑도 숨겨야 해. 그건 안 돼. 하야토는 민재의 불안한 얼굴을 보고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민재는 수연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하야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자식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거야. 하야토는 분노했지만 그의 눈에는 민재를 지키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재는 회사에 가서 상사와 직접 대화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다. 하야토는 민재의 곁에서 그의 용기를 북돋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재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상사는 민재를 사무실로 불러 차갑게 말했다. 김민재 씨,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해. 이런 소문이 퍼지면 곤란해.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하든 제 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민재는 하야토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민재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수연이라는 사람이 전화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네. 맞아요. 저는 하야토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야토는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재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의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그 순간 민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하야토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하야토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린 해낼 거야.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연은 민재의 가족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민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다. 민재와 하야토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수연의 다음 계획은 더욱 악랄했다. 그는 민재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하야토의 비자 문제를 이용해 그를 한국에서 쫓아내려 했다. 민재는 회사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비웃었다. 수연은 민재의 사생활을 소문으로 만들었고 그의 프로젝트는 다른 팀원에게 넘겨졌다. 민재는 좌절했지만 하야토의 존재가 그를 버티게 했다. 하야토는 매일 밤 민재의 원룸으로 찾아와 그를 위로했다. 너는 충분히 강해.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하야토 역시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의 학생 비자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수연은 이를 알았다. 어느 날
하야토는 대학으로부터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다. 그의 비자 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당황했다. 이건 누군가 손을 쓴 거야. 하야토는 수연이 이민국의 익명으로 제보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민재는 분노로 떨었다. 수연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그는 수연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회사에서 수연을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수연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넌 내가 꿈꾸던 자리를 뺏었어. 네가 잘 나가는 걸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지.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수연의 증오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는 민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하야토의 말을 떠올리며 참았다. 우린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그는 단호히 말하고 돌아섰다. 그날 밤 민재와 하야토는 전략을 세웠다. 하야토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변호사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민재는 자신의 저축을 모두 털어내고 하야토는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야토의 부모는 그의 성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를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세요. 며칠 후 하야토의 부모로부터 답장이 왔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보내주었다. 하야토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에게 말했다. 내 가족이 날 받아줬어. 이제 너도 너의 가족에게 기회를 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민재는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하야토와 함께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했다. 아빠, 저는 하야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진 않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 보수적인 아버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하야토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집에 자주 와. 하야토.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해 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민재는 직장에서 정식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는 좌절했지만 하야토는 그를 붙잡았다. 우린 이겨낼 거야. 세상이 우리를 막아도 우린 서로가 있잖아. 민재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의 상사는 회사 이미지를 이유로 그를 내보냈다. 민재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았다.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고
수연은 멀리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하야토의 품에 안겼다. 이제 어쩌지?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하야토는 민재를 꼭 안으며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하야토는 자신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력하고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했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가자. 일본. 아니면 다른 나라로. 민재는 망설였다. 서울은 그의 고향이었다. 가족, 친구, 모든 추억이 이곳에 있었다. 하지만 하야토의 눈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혔다. 수연은 민재의 소셜미디어 폭로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부모님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 그들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쳤다. 민재의 아버지는 다시 마음을 닫았고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했다. 민재는 부모님 집을 찾아가 간청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안았다.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 아빠는 시간이 더 필요해. 민재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집을 나왔다. 하야토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가족은 결국 너를 이해할 거야. 우리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한편 하야토의 비자 문제는 점점 복잡해졌다. 변호사는 수연의 제보로 인해 이민국이 하야토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재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수연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대면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이제 그만해. 수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행복한 꼴을 볼 수 없어. 너희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필요 없어.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수연의 행동을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다. 수연의 해킹과 괴롭힘은 명백한 범죄였다. 경찰은 수연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민재는 처음으로 정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야토와 민재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들은 일본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하야토의 부모는 그들을 환영했고, 민재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다시 세울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민재와 하야토는 일본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야토의 고향. 도쿄는 민재에게 낯설었지만 하야토의 가족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야토의 어머니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니? 너도 우리 가족이야.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서 잃은 가족의 따뜻함을 여기서 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민재는 가끔 밤마다 서울의 불빛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야토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우린 새로운 집을 만들 거야.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함께라면 그게 집이야.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수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해킹과 괴롭힘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민재의 직장은 그에게 사과와 함께 복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재는 거절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그는 하야토와 함께 도쿄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 계획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는 하야토와 함께 도쿄의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들은 민재와 하야토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 주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그는 그저 자신이었고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하야토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언젠가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몇 주 후 아버지로부터 짧은 편지가 왔다. 민재야,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하야토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봐. 결국 모두가 너를 사랑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재와 하야토는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점점 입소문을 타며 성공을 거두었다. 민재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자신이 겪은 아픔과 사랑을 디자인에 담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에 공감했다. 어느 날 민재는 한국에서 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였다. 민재야, 아빠가 너희 보러 도쿄에 가고 싶대.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하야토와 함께 공항으로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민재야. 그리고 하야토.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 하야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도쿄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민재의 아버지는 서툴지만 하야토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다. 그는 자신이었고 사랑받고 있었다. 민재와 하야토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다. 경찰서의 차가운 밤, 수연의 배신, 가족의 오해. 모든 것을 지나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재는 하야토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날 밤, 경찰이 들어왔을 때, 난 모든 걸 잃을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시작이었어. 하야토는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우린 항상 함께야. 어떤 밤이 와도.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승리였다. 민재와 하야토는 서로의 곁에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